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자 내용인데요.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 예, 돈에 대한 지금은 뭐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돈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화폐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지갑에서 현찰을 볼 수 없는 시대가 곧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DB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We'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뱅킹 시스템, 은행의 시스템을, 뱅킹 시스템을 정말 붕괴시킬 것인가? Perhaps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so bad,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 기사는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완전히 대세인 거예요. 벌써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EU 연합도 그렇고 스웨덴 중국은 벌써 뭐 시범으로 벌써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니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넘겨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가 현재 있는 그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되는 그럼 일반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2035년이에요. 근데 Financial Crisis Raging, 금융 붕괴가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Credit is drying up. 뭐가 다 말라가고 있냐면 크레딧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다 말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크레딧, 여신,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쉐어 프라이스, 은행의 쉐어 프라이스는요, 스키슬로프화가 되는 거예요. 은행 주가가 완전히 절벽인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에는 뉴스 리포트,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Swedish traders in shirt sleeves tugging at their collars. 땀에 젖은 주식 중개인들이 막 tugging at their collars 이러면 왜 힘들어 막 이러지게 왜 와이셔츠 이렇게 옷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멘붕에 빠진 주식 중개인들을 이렇게 칼라깃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불안하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You log on to your banking app. 당신의 banking 앱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peer anxiously, peer at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잔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다른 은행에다 옮겨야 되나? 계좌 이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래디셔널 뱅크라는 것이 run by withdrawing physical banknote. physical banknote 그러면 지폐를 말하는 거겠죠? 지폐를 인출함으로써 운영되는 트래디셔널 뱅크에 넣기에는 너무나, 물론 그런 은행이 별로 남아있는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러자고 생각하니 너무 빠세다. 너무 구식 아닌 거죠. 완전히 시대에 저문 것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너무 빠세드라 이거예요. 다행히 there is a new escape route. 다행히 새로운 퇴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overnment issued virtual store of value. 정부가 이슈드하는, 발행하는 가상가치 저장고인 디지털 커런시인 거예요. 이거 CBDC인 거예요. 상당히 안전하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어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돈 이야기인데 돈은 참 좋은데 돈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디지털 뱅크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디지털 CBDC 중앙은행에서 하는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되게 많대요. 실질적으로 이만큼
센트럴 뱅크의 80%가 벌써 이 디지털 뱅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백해주는, 이렇게 공공연히 백해주는 그 디지털 커런시의 포텐셜 이점, 포텐셜 어드밴티지가 있다랍니다. 잠재적인 이점이 있답니다. 뭐가 좋냐? 일단 이렇게 해요. Make payment easier. 아주 결제를 되게 쉽게 하고요. 두 번째, Democratize central bank money. 중앙은행의 돈을 민주화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민주화. 중앙은행의 돈도 민주화. 사실 우리가 중앙은행의 돈을 직접 거래하진 않잖아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주면 일반은행에 있는 돈을 거래하는데 우리가 직접 중앙은행의 돈을 이제 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요. Reduce the risk that cryptocurrencies replace government tender. 그 암호화폐의 위험성. 암호화폐가 사실 위험하다기보다도 암호화폐를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암호화폐가 정부의 텐더를, 정부의 부드러움, 럼미 텐더, 그거 아니고 정부의 이게 통화,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통화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의 디지털 코인 있잖아요. 리브라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좀 아무래도 견제가 되게 심하겠죠. 정부에서, 미국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누구나, 개인도 돈을 갖기를 좋아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갖기를 좋아하겠죠. 정부는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화폐 기축통화인데 막 리브라라는 막 이런 자기네들의 통화가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리브라가 이제 요번에 까르페 디엠 할 때 그 DM이란 말로 이제 바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바뀐 그런 게 이제 1월 달에 나온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이런 상황이니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려는 그게 아주 시급해졌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CBDC가 은행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은행이 이거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암호통화 보시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CDBC가 이점이 많은 거예요. CDBC가 attractive asset to hold in normal times. 일반 시기에도 그렇게 가지고 있기에 딱 좋은 그런 어떤 attractive asset, 가지고 있기 좋은 에셋, 자산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They were a tool of monetary policy and therefore paid interest. 사람들이 paid interest,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면, 전자화폐를 넣는데 그거에 대한 전자화폐에 대한 이자가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도 또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Commercial bank, 기존 은행은 might be drained of the deposit. 은행 예금이 다 drained, 고갈이 되겠죠. 위험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한 번역은 저희 블로그에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실 분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BDC를 이제 초기 설계한 사람들은요, looking for the ways, 방법을 찾고 있어요. around the world,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은행을 이거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around,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당장 은행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되면 안 되니까 좀 나중에 이렇게 문을 닫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central bank to limit the amount that can be held in a CBDC. CDBC에서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양을 제한하는 거죠.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양을 제한하는 거. 또 다른 게 뭐냐? Rely on banks to manage the public holdings of CBDC. CBDC에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이 보유하는 그 디지털 화폐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은행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관리를 은행이 하면 굳이 중앙은행에 다이렉트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은행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futuristic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CBDC may offer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financial system from the ground up. 이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그 파이낸셜 시스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을 from the ground up, 처음부터, 근본부터 다시 rethink,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기본적인 여태까지 있었던 금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은 이 그 센트럴 뱅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Preserve maturity transformation by reordering the chain of funding. Chain of funding. chain of funding이라는 것은 그 자금 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금 순환 구조를 다시 재편을 하는 거예요. 다시 reordering. 다시 재편해서 reordering, 재편해서 maturity, transformation. 이게 만기 전환이란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성숙한 변화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in effect pass their fund on the bank. 은행의 그 policy interest rate로 정책 이자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그 자금이 그 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방법들을 막 찾고 있습니다. 은행을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센트럴 뱅크가 돈을 막 중앙은행, 일반 은행에 막 주고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하면 센트럴 뱅크의 랜딩이 이렇게처럼 들리기도 해요. Unwanted expansion of government. 정부가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그죠? 정부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은행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laissez-faire 하진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laissez-faire. 불어인데요. 자유방임주의죠.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aissez-faire 이 단어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Central Banking Financing of Bank 그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조달을 막 해주잖아요.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진짜 문제는 risk of default예요. 만약에 채무 불이행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채무 불이행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understanding that they will accept only high quality assets plus minimum equity requirements to protect creditors is supposed to prevent moral hazard. 이 단어 한번 볼까요? high quality asset 그러면 양질의 자산 할 수 있겠지. 양질의 자산. 그 다음에 minimum equity requirement. 이거는 최소한의 지분 요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protect creditor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분 요건과 양질의 자산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이런 모랄 해저드는 막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페 디엠 나왔네요. 아까 그 페이스북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현재를 즐겨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To make a bank fund themselves with much more equity rather than they rely on deposit. 은행이 deposit, 예금에 의존하기보다는 equity,
더 많은 자산,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은행 자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포짓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네로우 뱅킹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로우 뱅킹이라는 것은 은행 그 업무 중에 네로우니까는 다른 대출 업무 이런 거 하지 말고 입출금 이거 이 업무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네로우 뱅킹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금 및 지급 결제만을 담당하는 은행 업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투자 대상 이런 거 막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뭐지? 우리 왜 은행은 중앙은행과 일반인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직접 CBDC와 일반인과 거래를 하면 중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to fear 그러니까 disintermediation 이거예요. disintermediation 탈중개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금융의 탈중개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banks are not necessary for lending and borrowing to take place. 그 뱅크라는 것이 꼭 렌딩과 바로잉, 은행의 임무가 대출과 상환만은 아닌 거죠. 대출, 렌딩, 바로잉 이거 뭐 은행의 임무가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벌써 우리도 캐피탈 마켓에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러면 꼭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면 돈이 없는데 은행에 꼭 돈이 캐피탈 플로잉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정부가 subsidize 이렇게 보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Better than that, suppressing useful technological innovation. 이렇게 아주 유용한 technological innovation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암호화폐가 이제 등장하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어떤 중앙 집권적인 거에 대한 어떤 반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개인 구자 왜 다 내 돈 다 아느냐 어떤 자유사상에서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이 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냐 분권화하자 독점하지 말자 라는 거에서 그리고 정보도 다 공유되는데 자유의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자라는 거에서 아주 똑똑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돈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사용한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송금 기술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죠. 근데 그 탁월한 그 기술들을 이제 그 중앙은행 그 전자화폐가 가져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useful technological innovation을 누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subsidize 이런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꼭 beneficiaries for regulator 이런 수혜자나 어떤 정부 대출 기관에 이렇게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편하지만은 않아요. 보조금을 주면은 대중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중은 그죠? 맹비난이 일어나겠죠. 왜 내 돈을 세금을 거기다 막 주냐? 그죠? Public opprobrium이 일어납니다. Public opprobrium 대중적인 어떤 맹비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the real risk of CBDCs to the financial system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주는 진짜 위험은 뭐냐 하면은 이건 거예요. 그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결국에 가서는 이거 망가지는 은행
사라지는 거 아니냐. eventually precipitated a new kind of run. 이렇게. 은행이 꼭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꼭 exist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그런 폭락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저는 그 지폐로 된 화폐 그거 이렇게 잘 아주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띵해지는 사람인데, 그 디지털 화폐 이런 거는 완전 저 생활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또 기사를 읽으면서 또 제 생각이 또 확장이 됐어요. 암호화폐와 그 다음에 무슨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 어떤 화폐를 둘러싼 어떤 알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여튼 돈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번역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2시에 잠이 깨가지고선요,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아침 7시 반에 이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자야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